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셧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 케어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밤 12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에서 120만 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 해고해야 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돌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 데다 최근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 상승한 15,191.70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과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각각 1.2%, 0.8%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특히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닷새 만에 처음 큰 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 붕괴를 둘러싼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악재를 상쇄시켰고 미국 양적 완화 규모 축소도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늦춰질 것이란 기대도 호재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03% 밀린 반면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모두 1% 이상씩 올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6.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전달 55.4보다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유로존 제조업 경기 지수도 석 달 연속 확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주사업체 마킷은 지난달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가 51.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로존 8월 실업률도 12%를 기록해 2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실업자 수는 지난 6월 2년 만에 처음으로 2만 4천 명 감소했으나 감소 비율이 미미해 넉 달 연속 실업률 12.1%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협회는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PMI가 51.1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인 51.6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전월의 51보단 소폭 높은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12개월 연속 기준점 50을 웃돌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 CYD의 최리나입니다. 참 이상하죠?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됐다는데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FOMC 9월달 회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던 뉴욕 증시가 이런 악재에 오르다니 의아하기도 하실 텐데요. 이미 뉴스화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앞서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도 유입됐었고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학습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뉴욕 증시 빠지자마자 악재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 회복세도 어느 정도 또한 시그널로 확인이 된 밤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2000선 탈환 욕심부려도 좋을까요? 출발진 CYD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천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렌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가 폐쇄됐다는데도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예상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여러 번 아다시피 연방에 우리가 연방 합의 이사제가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연금처럼 결산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공무원이 해고 사퇴되는데 이거는 17년 만에 크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유럽이 큰 폭으로 떴죠. 유럽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뜬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떠도 이제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단정 지을 것 같고요. 일단 단정 지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어제 쉬어락 했는데, 어제 주가가 갑자기 확 뜨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항의 오다가 오후에 빠지니까 또, 또 하는데, 저는 계속 쉬어가자는데 뭐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계속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15일째 쉬어가자고 이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쉬어가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21일평 자체가 이제는 둔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21일평 자체가 워낙 둔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일평 자체가 이제 마지막 끝설입니다. 끝설이거든요. 끝설이라서, 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3일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5일 상승 후에는 21일평이 횡보국면입니다. 횡보국면 상태에서 하방 이탈이 돼버리면 장기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61일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니다. 빠른 속도로 오지만 61일평 자체도 서서히 이제 조금 급등해서 둔탁한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61일평 자체가 이 없어지는 61일평이 지지와 저항인데, 저는 여기 직계형에서 1942포인트 이 전후에서 저는 이 캔들이 다시 만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61일평이 한번 1940에서 50 사이에서 61일평이 캔들차가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21일평 자체는 이번 주에 저는 다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 다인 다음에 주가 자체가 갭 상승으로 이 지금 있는 이 선반영 아일랜드 갭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지금 주가가 상승해도 신고가를 조금 내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먼저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장 자체는 강세입니다만은 21일평과 61일평의 이격이 이렇게 커가지고는 주가 가더라도 당시 21일평과 61일평이 이게 크면 클수록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에 계속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6월 지난번에 만기부터 이번 9월 만기까지 끊임없이 콜로 부르짖는 전문가가 저밖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 또 풋으로 저지르니까 지금 신규 그 선물 풋을 강하게 하는 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금은 소량 매수로 계속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양다리 시황이 필요한데, 양다리 시황이라도 주 시황 자체는 푸 쪽이라는 것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CI 보면은 CCI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보시면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에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100 가기까지는 그 방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이 영선주의는 계속 좀 횡보 국면, 재미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물망 차트를 보면 지금 주가가 오버슈팅 됐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가 항상 주가는 그물망 차트로 흡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망 차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1920에서 1950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물망이 없다는 것은 그물이 주가가 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 큰 고기에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 좀 무리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렌코 차트 보면 어쨌든 렌코 차트는 상승 트렌드입니다만 그 렌코의 고점에 저항돼서 굉장히 저항이 많이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렌코 자체가 이번에 이제 갭으로 이제 렌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렌코의 추세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쉬어가는 자리까지는 계속 하고요. 지금 렌코 자체가 여러분 주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가 렌코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렌코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한 번 떨어질 때 세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준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환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 하방 이탈하면 전환선이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지금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보다시피 스낵 스펙 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MLCD가 디드크로스인데도 하락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주가의 상승 자체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천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천공기업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약한 부분에서 꼭지에서 주가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떨어질 때는 아마 날카로운 칼날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후행 스팬 자체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이 어떤 상승을 가든지 하방을 가든지 주가 자체는 열흘 내로 끝장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의 횡보는요 빗살령이거든요. 이 빗살령 자체가 빗살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휘날리는 깃발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빗살령은 주가가 항시 떨어질 때는 빗살령 토기를 세울 수 없듯이 여러분 절대로 주식 자체가 수익이 크게 안 나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는 것은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무게중심이 265에 포진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한쪽으로 흔들릴수록 위쪽이든지 아래쪽이든지 한 번은 코피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난 9월에도 그랬거든요. 9월에 여러분 보름 전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걸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조금 한번 신용을 정신을 꼭꼭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저 국어책을 보면서 국어를 새로 가르쳐야 될 분들이 있다. 여의도에 있는 30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어를 좀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들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선물의 평균은요. 265p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65p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 그리고 주가는 바로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볼륨제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짐으로써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부분이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가가 약세 보이더라도 전기전자들은 약세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어제 삼성전자는 독야청청 플러스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25p 정도 되면은 변곡이 안쪽으로 휘는 그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3, 4p니까 아직까지 이게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오늘 뜬다 아침에 우리가 빵 떠가 갭 상승했을 시에 여러분 현금화에 출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봇 보시면 어제 피봇의 중심선에서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피봇이 어제 여러분 피봇 안에서 놀았습니다. 1995에서 2005포인트까지 놀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05포인트 이 피봇은 굉장히 부분이 2005포인트, 2006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도 여러분 월피봇 첫날입니다만 제가 월피봇 올라가 봐야 2035p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상방량보다는 하방량 1940p까지 가는 하방량 피벗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풀 배팅하는 거 그리고 잡주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누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이제 계속 나오고 어제 주가 코스닥이 뜨더라도 교수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교수형 오늘 코스닥이 미국이 떴다고 해도 주가가 뜨더라도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스닥을 엄청 많지만 특히 금융권 사고가 날 때마다 코스닥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1등 주식 사는 현명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첫날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하루 즐겁게 뒷동산에 가가지고 하루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청합니다. 네, 의외로 강한 장 이때 또 사야 되나 고민도 되시겠지만 지금까지 쉬어가자 현금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네, 최명숙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부터 만나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천영성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처음 시작한 코너인데 성우 하이텍, LG생활건강 추천해 주신 바 있고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일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제일기획입니다. 전기소비재 미디어 관련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삼성물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투자신탁운용도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광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1월달 설립됐으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 주력 광고업체입니다.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신흥시장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중국 등에서 관련 회사를 인수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이 안정적이고 내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광고주 여건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600%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한 4개월 동안 매집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2, 3주 정도 차분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이 시장인 만큼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5,350원 근처에서 아래 위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7,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4,500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서울경제TV나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기존 추천한 종목이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 가까이 가는 진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 저녁 오후 6시에 저희 강연에 있습니다. 참 갈수록 반응이 참 좋은데요. 5년 이하 주식 초보자나 직장인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분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좋은투자 SS 하는데요. 밑에 광고 확인하시고 전화번호 잘 확인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제일기획, 오늘 가벼운 비중으로 한 2, 3주 들고 가보자라는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코너를 통해서도 상한가 좀 갈 수 있는 빠른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이득골 소원을 말해봐 오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의 포트 운용을 잘 하신다면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차근차근 일어나가실 수 있으실 때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꿈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포트 운용에 앞서서 지켜야 할 법, 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은 2,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당일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이익 실현 시에 수익률은 절대 누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AS 진단이 나갑니다. 이때 목표가, 손절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위시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가을맞이 스트레칭 코트 담아봤고요. 그리고 단풍이 짙으면 등산도 꼭 한번 가봐야겠죠. 그래서 10만 원대의 등산화도 담아봤습니다. 요즘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따뜻한 텀블러에 녹차를 담아서 마셔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볍게 텀블러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제 포트 하루 만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미콘 20%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오텍 20%,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텍은 7,12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400원, 손절가 6,8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2.97% 보이고 있고요. 남은 현금은 1,600만 원 가량입니다.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2.58% 수익률, 오텍 마이너스 3.3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꿈 이루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담아본 종목들 AS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어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도 살짝 조정받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일단 좀 테라세미콘 좀부터 살펴보면 어제 제가 테라세미콘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눌림 매수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제 투매가 나와서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을 터치하고 빠르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어제로서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의 저항이 좀 버티고 있지만 가격 조정을 하면서 61선이 서서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지지하면서 61선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10월에는 재료성 모습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와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홀딩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텍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5일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어제 특히 특허 관련 취득공 시가 하나 좀 나와주었었죠. 장애인 차량 관련 뉴스가 좀 나와주었었는데 일단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주의 저점이죠. 6,81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부터의 주가의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주가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순저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에 나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라세미콘 어제 좀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었는데 이 멘토님이 일시적 조정은 어제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또 오텍도 특허 취득 소식의 움직임이 많이 없었지만 저점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홀딩을 해주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 신규 종목 편입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신규 종목들을 편입 시도를 좀 해보겠고요. 총 2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첫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다들 알고 계시는 바이오 관련 주고요. 최근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가 임상시험 승인 소식 상한가까지 치러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9월 12일까지 한 단기 3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기는 조정의 모습. 그러니까 어제 셧다운 하락에도 21선과 61선에 단기 강한 지지라인들이 버텨주면서 이탈하지 않고 아주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지난달에는 11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체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현재 가격부터는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손절가는 21선이죠. 61,000원. 한 목표가는 9월 10일의 최고점입니다. 73,000원 정도 단기 쌍봉 가격권까지 1차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겠고요. 비중은 20%로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보디자인입니다. 국보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통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고요. 2012년도 도급순위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보디자인은 타기업에 비해서 재무구조나 사업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일단 차트부터 좀 보시면 그동안에 국보디자인이 수직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이슈로 인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번 연도 5월 달까지 한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급락을 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동반 쏟아지면서 주가는 8,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지만 재차 20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흐름이겠죠. 8월 달부터 만원에서 놀던 주식이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재차 201선까지 내려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8,000원 가격권이 201선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째 201선을 지지하면서 어제 지수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북보 디자인은 201선의 학습 효과를 인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201선에서의 천양봉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 종목도 시초가를 좀 보겠고요. 목표가는 9,600원 정도, 손절가는 201선이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9,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우리가 한 종목당 한 20%씩 총 60%의 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 정도 비중을 실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2종목 편입해 주셨는데 셧다운 하락에도 이탈하지 않고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해서 메디포스트 추천해 주셨고요. 또 국보 디자인, 저도 인테리어 업계로 1위로 독보적인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수 관점해 주셨습니다. 또 내일장 우리 또 개천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제가 신규로 포트를 넣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어제 미국의 셧다운 종목 회사가 우리 시각으로 1시부터 좀 들어가면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사실상 투매가 나와주었었죠. 거의 2%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좀 나와주었는데 다행히 투매를 만회하면서 알꼬리를 만드는 좀 모양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제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좀 많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 들어오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악재들을 보면 시리아 사태죠. 이 시리아 사태부터 2012년 6월에 유럽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 버냉키 양적 완화 쇼크 그리고 이번 시리아 사태 때도 그랬지만 악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을 급락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재차 되돌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나와줬을 때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힘들었고 마치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할 것 같은 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어느새 또 2000포인트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알 수 있듯이 어제도 사실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종목들을 투매로 읽어놨을 때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면서 1,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셧다운의 악재는 일시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이고 다가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11월부터 소비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점은 그곳으로 맞춰놓고 현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포트 조정을 원하셨던 분들 또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높아서 가격 조정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셧다운 때부터 17세 있을 부채한도 상황 관련해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저가에 담는 판단이 현명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일장 대응 전략까지 잘 짜주셨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 꿈을 이뤄줄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오텍 20% 그리고 오늘 새로 편입한 종목이죠. 국보 디자인과 메디포스트 각각 20%의 비중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20%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73,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손절가 61,000원 제시해주셨고요. 국보 디자인 목표가 9,6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2.58%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오텍 마이너스 3.37%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한 두 종목이죠. 메디포스트와 국보 디자인. 이 시초가 3% 급등 시 매수 취소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1995년 이후에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한번 셧다운이란 초유의 사태에 들어갔지만 뉴욕 증시는 의외로 반등했고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이 분위기 와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어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강도 혹은 탄력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2차는 되지 않을까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